(2022년 12월 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민주노총이요, 먹거리가 되는 데는 다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조폭적인 행태 가담자는, 또 배후 조종자는 경찰이 엄정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배후를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화물연대 수사, 화물연대 압수수색도 하고 뭐 해보니 영 아니다 이거죠. 하여튼 다 이제 파업화 한 대를 지금 압수수색을 해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 문자도 날리지 않나, 온 별것이 다 튀어나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품 갈취하고 채용을 강요하고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우리 거 써라, 폭력행위 등 건설 현장에서 지금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민노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경찰의 명예를 걸고 향후 200일간 강력하게 수사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에서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을 투입합니다.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와의 전쟁 수준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문을 연 경기도청 신청사 4년여 공사기간 민주노총 리스크로 무지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 경기도청 신청사를 짓는데도 4년여 공사기간 동안 민주노총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났다,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민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도청 신청사를 짓는데도 애를 먹었는데 민간인이 건설을 한다면 이게 민주노총 등살에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골조공사가 특히 문제였다는 겁니다. A건설사가 공사 초기에 인부 130명을 고용해서 이 공사를 예를 들면 진행하려 했는데, 이 도청에서 말이죠, 경기도청 신청사, 그중에 50명은 민주노총이고 20명은 한국노총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노총이 한노총을 빼라 해가지고 민주노총을 더 고용하라 하면서 조직적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공사하고 무관한 외부 민노총 조합원들이 합세해가지고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까지 막 몰려 들어가지고 현장에 난입해서 공사 방해하고 안전관리 불량이란 투서를 관할 지자체에다 집어넣고 온갖 수법을 사용해서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A건설사가 민노총 요구를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현장 소장을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게 일반화된 민노총의 행패입니다. 행패. 공사가 진행되면서 A건설사는 인부 5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모두 민노총 소속으로 채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민노총 행패, 이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해도 너무한다, 견제받지 않는 폭주 상태란 말까지 이제 나오니까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노총은 노조 본연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권의 혈안이 된 압력단체가 됐다, 이러면서 전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 당연히 그렇죠. 문재인의 사랑을 받은 민주노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민주의 문재인을 뽑아준, 자기네들이 뽑았다고 큰 소리 치는 민주노총, 둘이가 아주 공존공생하면서 잘 놀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 민생을 해치는 이러한 불법 단체를, 파업을 주도하는 이런 단체 보고 둘 수 없다. 칼을 쫙 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토부 장관 원희룡, 참 법과 원칙주의자들이 딱 3명이 포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말이죠. 소음을 일부러 막 깽가리 치고 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건설사에 못 살겠다고 막 민원을 넣게 하고 건설 현장에서 며칠째 장송곡을 틀고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송곡을 막 틀어대는 겁니다. 어야 하는 뭐 이런 것도 틀어대고 말이죠. 현장 입구에 동전을 떨어뜨린데 노조원들이 이걸 줍고 다니면서 자재 트럭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동전을 일부러 뿌려놓고 그걸 주스니까 자재 트럭이 이렇게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일부러들 순서를 돌아가면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거 줍는 척하고 이렇게 이런 수법을까지 써가지고 트럭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사 현장을 사실상 마비시켜가지고 자기들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민주노총의 이 행태, 이 MBC 민주노총 한번 보십시오. 언론을 그런 행태로 하는 거고 이 건설 현장은 이런 행태로 이렇게 마비를 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경우 엄청 많다는 겁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모 지부장이 서울 송파구 국방본사 로비 1층에서 7kg짜리 차단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노조는 당시에 폭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면서 로비에서 점거 농성 중이었는데 A씨의 난동으로 이거를 저지하던 국방보안팀장이 손가락을 다치고 건물 벽이 부서졌습니다. 올해 2월 민노총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에 난입해서 19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폭도 이러질 않습니다. 이거는 막장 쓰레기 같은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이 민주노총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행안부 장관 아주 딱 집중해서 이걸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깨부수고 있습니다. 14일째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지난 29일 부산 신항 앞을 지나던 비조합원 트럭에다가 일회용 이 새 총 있지 않습니까? 라이터 던지고 라이터가 폭발해서 차량이 손상되고 또 그 무슨 새총 같은 걸 쏘아가지고 쇠구슬을 쏘고 결국 말이죠. 라이터도 폭발하고 운전자도 다치고 그런데 오히려 체포를 하려는 경찰한테 폭행을 가하는 이 민주노총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행범한테 두드려 맞고 체포를 못하면 그게 경찰의 기능을 못하니까 경찰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런 사람들은 진압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폴리스 단단한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됩니다. 이 총격을 갖다가 이 총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는 지침대로 말이죠. 그래야 이렇게 안 되지. 아니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갖다가 폭행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북 부안의 축산물 업체에도요 화물연대 지혜가 또 있습니다. 아주 그냥 뿌리 쫙 구석까지 가가지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 2명의 일감을 3개월 넘게 안 줍니다. 못 주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노조가 작년 6월 회사에서 배차권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회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강제해가지고 배차권을 받았으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회사는 당초 배차권은 당연히 회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닭과 오리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노조가 운행 거부를 하니까 실력 행사를 하니까 노조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기업들에서 사실상 상납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못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영남 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2, 3년 전부터 민노총에 노조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민노총이 요구했기 때문에 개인 레미콘 차주에게 월 1만 원, 매년 50만 원 경력금을 준다는 겁니다. 노조 회장과 총무에게는 여기에다 더해 매달 1인당 활동비 15만 원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고리를 다 빼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국토부 장관이 단호한 법치의 개념으로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의 바탕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이 악의 무리들은 철저하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100%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 힘을 보태고 에너지를 글로 쏟아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망하겠습니다. 전 정부는 민노총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재인은 뻔할 뻔짜죠. 미온적인가 아니고 미온적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민노총 비위 맞추고 아니 그저께 민노총법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을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노란봉투법 국민들이 모르게 이게 뭔가 하게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겁니다. 민노총이 압박을 하고 민노총과 오히려 더 선수를 쳐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은 민주노총당입니까? 민주노총당 플러스 알파입니까? 경찰 역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 때는.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SNS에다가 화물연대는 사실상 노동자를 고용해 돈을 벌고 운송사와 노선까지 지배하는 독점 카르텔이다 하면서 이거 깨부시겠다고 딱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원희룡 장관 잘하던데요. 예, 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 지시 1호로 실행하고 있는 그 난관을 뚫고 있는 이 원희룡 장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참 훌륭한 장관들입니다. 이래서 그들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이 결행을 하고 있는 이 민주노총을 빠개고 있는 이 법과 원칙의 그의 대상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마가레트 대처 수상, 소위 말해서 대처리즘, 또 로널드 레이건의 레이건이즘, 윤석열의 윤석열이즘, 아마 이것이 세계에서 빛이 날 역사의 한 토막이 되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앞을 열어가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